신동진의 닥터밥상 한의사 신동진입니다. 오장육부를 망치는 것들 시리즈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폐 건강을 망치는 것들 준비해 왔습니다. 폐 건강을 망치는 것들 4가지 준비해 왔는데요. 여기에 특이하게 음식은 없습니다. 특이하죠? 폐를 나쁘게 하는 음식 뭐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게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 이유가 있죠. 폐는 음식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공기가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폐 건강을 망치는 그 첫 번째는 미세먼지. 저는 미세먼지를 꼽았습니다. 미세먼지에 많은 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뭐 황사 비슷하게 대기에 있는 미세먼지의 농도, 이거 얘기할 때 그 미세먼지만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부님들 주방에서 고등어 구울 때 나오는 그 입자들 미세먼지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차도 다닐 때 차 배기가스 나오죠? 배기가스 미세먼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폐 건강에 그렇게 안 좋다고 제 1위로 꼽고 있는 담배 연기 미세먼지입니다. 보통은 큰 먼지들은 우선 공기를 들이마실 때 코에서 한번 잡히죠. 그리고 기도로 들어가면서 기관지 각 점막에 있는 점액에 또 포착이 되게 되죠. 이렇게 잡혀야 되는데 미세먼지는 그렇게 잡히지 않고 우리 몸에 들어오면 입을 통해서 기관지를 타고 폐포까지 도달을 하게 되는데 그 지나가는 공기에 그대로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폐포가 이렇게 있으면 헛밥꽈리죠. 여기에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이 공간 안에 미세먼지들이 그냥 막 이렇게 떠다니는 거죠. 미세먼지는 이 공기 중에서 관찰을 해보면 공기 입자들은 막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게 움직이는 데에 따라서 미세먼지가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이거 브라운 운동이라고 아마 예전에 과학 시간에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단어죠. 브라운 운동을 하면서 그냥 떠 있습니다. 미세먼지들이 이렇게 가라앉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한 실험에 의하면 미세먼지는 우리 몸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머물러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내가 숨을 내쉬는데 거기 미세먼지가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가 허파 안에 들어간 이후에 일주일 동안이나 머물러 있을 수가 있어서 문제고요. 또 미세먼지는 크기가 워낙 작기 때문에 허파에 있는 혈관 속으로 들어가서 혈액으로 퍼져나갈 수도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미세먼지는 세포에 계속 지속적인 자극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포가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서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 그 염증이 과다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배기가스도 미세먼지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12년에 WHO는요, 디젤 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미세먼지 자체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습니다. 폐 건강뿐만 아니라 암 예방을 위해서라도 미세먼지로부터 여러분들 몸을 지키셔야 하는데요. 미세먼지 지킬 수 있는 방법, 가장 흔하고 쉬운 방법인데 가장 강력한 방법, 바로 마스크 사용입니다. 여러분, 한 3년여 마스크 열심히 착용하셨잖아요. 그동안 감기 얼마나 줄었습니까? 나쁜 먼지들 흡수가 적어지니까 가래 매번 뱉으시는 분들도 가래양 줄어들고 기침도 줄어들고 다들 체감하셨죠. 폐 건강을 해치는 4가지 중에 두 번째는요, 코털 제모입니다. 여러분, 그 미용상, 그렇죠, 코털을 정리해야 될 필요는 있겠죠. 근데 이거를 왁싱처럼 모두 제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는 절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먼지를 걸러내는 기능이 코털에 있지만 코털의 2차적인 기능은 수분을 머금게 하는 게 두 번째 기능입니다.
건조한 공기가 코를 지나면서 코털 사이사를 지나면서 수증기가 함유가 되면서 우리 기도로 그리고 기관지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코털이 없으면 건조한 그리고 아주 차가운 공기가 바로 기관지로 들어가게 돼서 기관지 수축이 굉장히 잘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천식 환자분들 코털을 제거한다? 그건 절대 하셔서는 안 되는 일이죠. 코털은 먼지 제거 그리고 건조한 공기를 촉촉하게 만드는 일, 또 차가운 공기나 뜨거운 공기를 적정 온도로 바꿔주는 일,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코 그리고 코털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수증기가 수분이 적절히 포함되어 있는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이 폐 건강을 유지하는 비법이다, 이렇게 거꾸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폐 건강을 망치는 4가지 중에 3번째는 구강호흡입니다. 주무시다 보면 입으로 숨 쉬시는 분들 있잖아요. 입으로 숨을 쉬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죠. 다음날 일어나면 입이 바싹 말라 있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보면 실제 우리 몸에 드신 물이 없어서 아닙니다. 입으로 계속 주무시는 동안에 호흡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코의 기능을 말씀드렸듯이 숨은 입으로 쉬시게 되면 건조한 숨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강호흡을 하시는 분들은 이 구강호흡을 좀 안 하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입을 테이프로, 의료용 테이프, 안전한 테이프로 막고 주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고요. 또 하나는 주무실 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방 안에 가습기를 켜두시는 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항상 수분이 촉촉한 공기를 들이마셔야 폐가 건강해진다. 그래서 구강호흡을 하게 되면 내 입 건강뿐만 아니라 폐 건강을 망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 폐 건강을 망치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앞서 나온 2가지와 연관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수분 결핍입니다. 수분 결핍이라고 하면 그렇죠, 내 몸속에, 혈액 속에, 세포 속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물 안 드시는 분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 안 드시면요, 여러분, 폐 건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폐가 망가집니다. 그 이유는 폐는 기관지가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 돼요. 점막이 있고 점액이 계속 흘러야 되거든요. 점액이 공기에 들어오는 먼지들을 없앨 수가 있고, 또 폐를 촉촉하게 해서 폐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내가 물을 잘 안 먹는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건조한 환경에서 근무하세요. 가습기도 안 틀고 주무세요. 그리고 담배 태우세요. 이러면 폐가 건강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분 섭취는 충분히 하셔야 폐가 건강해질 수 있는데요. 보통 몸무게 kg당 30을 곱해서 계산을 하거든요. 제 몸무게가 60kg라고 하면 6, 3, 18이니까 1.8L 정도를 드시는 게 하루 권장량인데요. 여기서 녹차, 커피, 그리고 알코올 음료, 그리고 이뇨작용이 있는 차 종류는 전부 빼셔야죠. 그러한 음료를 드시면 오히려 드신 커피의 양보다 더 많은 수분이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니까 오히려 더 좋지 않습니다. 순수한 물 또는 보리차나 현미차, 옥수차, 결명자차,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뇨작용이 없는 물을 하루에 60kg라면 적어도 1.8L 아니면 2L까지도 드시는 방법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물 이렇게 드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아침에 눈 뜨고 바로 물 2컵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꼭 따뜻한 물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자리끼처럼 머리맡에 두고 주무신 그 상온의 물 2컵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식전 30분, 적어도 30분 이전에 물 1컵씩. 그리고
야간에 소변 보시느라 한번 일어나면 잠 다시 자기 힘드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자기 전에 물 2컵 또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종이컵 한 컵 가득 채운 게 200ml 정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1.8리터 내지 2리터 드시려면요, 종이컵으로 가득 채운 거 10잔을 드셔야 2리터가 되거든요. 뭐 요즘은 생수 병이 있잖아요. 작은 생수병 요만한 게 한 500ml 되니까 요거 4개 딱 놓고 드셔도 괜찮고요.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폐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 폐 망치는 4가지와 함께 폐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요인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